자연계에는 여러 가지 화학 결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화학 결합을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 공부할 때 주로 양자역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양자역학보다 먼저 만들어진 역학체계가 뭡니까? 바로 고전역학이죠. 그래서 이 고전역학 쪽으로 이 화학 결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대가 있어야지만이 양자역학적인 그 화학 결합에 대한 해석도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은 별게 아니라 고전역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자역학이라는 체계가 도입됐기 때문에 양자역학과 그 고전역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화학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이 공유결합을 이 고전역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유결합에 앞서 수소 원자에 대한 어떤 그 고전역학적 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당연히 원자니까 결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자 상태의 상호작용은 결코 공유결합은 아니지만 이 가장 간단한 모델링에서도 고전역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수소 원자는 보시다시피 원자핵 하나에 전자 하나로 되어 있는 입자 두 개로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때 원자핵은 정말로 순수한 플러스 입자, 전자는 순수한 마이너스 입자이기 때문에 이 둘은 뭐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순수한 쿨롱 인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인력에 의한 에너지 혹은 청력에 의한 에너지, 그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인력 혹은 청력에 의한 상호작용력에 의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했어요. 지금 플러스 입자하고 마이너스 입자는 핵과 전자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에너지, 위치 에너지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쿨롱 에너지는 그 위치 에너지를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관점은 뭡니까? 우선 이 앞에 이런 상수 덩어리가 붙죠. 그래서 4는 4고 파이는 뭐 3.149, 입실론 제로는 뭐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어차피 다 상수여서 뭉탱이로 다 묶으면 얘도 상수입니다. 대략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 전체가 뭐 그런데, 원래 그 고전 전자기억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4파이 입실론 제로로 상수를 나누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건 상수 뭉치에, 자, R은 뭐냐면 두 입자 사이의 거리죠. 그리고 E 플러스 E 마이너스는 두 전하량의 곱. 요걸로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개념을 좀 확장해서 드디어 이제 수소가 H2 분자를 이루었다고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그 모델링과 위치 에너지 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수소 원자는 핵 하나의 전자가 하나니까 수소 분자는 당연히 핵 두 개에 전자 두 개가 있겠군요. 그래서 원자와는 달리 수소 분자라고 하면 이때 이 녀석은 입자가 몇 개? 4개로 구성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자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자 4개로 보일 수 있는 총 상호작용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바로 사 콤비네이션이 입자 4개를 2개씩 묶는 방법이죠. 계산을 하면 총 6가지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 있는 모델링으로 표현을 한 건데, 보시다시피 핵 2개, 전자 2개.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핵 2개와 전자 2개를 연결 지을 수 있는 화살표 개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뭐 그냥 눈으로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건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도 딱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화살표가 파란 게 있고 녹색이 있죠. 자, 어떤 구분으로 한 건지 느낌 오십니까? 네, 바로 파란색으로 그린 건 지금 두 입자 사이의 청력을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건 두 입자 간 인력을 지금 녹색 화살표로 표시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전자하고 전자 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력을 보일 거고요. 핵 같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도 청력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핵과 전자는 서로 반대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청력은 총 2가지, 인력은 총 4가지 해서 전체 6가지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들 사이에 그 위치 에너지 혹은 뭐 인력 청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리가 정의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상호작용력이나 위치 에너지는 모두 다 거리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입자들 사이의 거리를 어쨌건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핵 하나를 A핵, 핵 또 하나를 B핵이라고 하면 둘 사이의 거리는 RAB. 전자가 2개니까 전자 첫 번째 걸 1번, 두 번째 걸 2번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RA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A2, 뭐 전자끼리는 R12, 핵끼리는 RAB.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리를 정해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위치 에너지 표현 어떻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앞서 인력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거리분의 전하량의 곱, 뭐 상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6가지 상호작용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보시다시피 4파이 입실론 제로, 4파이 입실론 제로는 상수고요. 여기 전자 전하량의 제곱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 전자의 전하량이건 핵의 전하량이건 그 크기는 2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핵의 전하량끼리 곱해지건 전자끼리 전하량이 곱해지건 핵과 전자끼리 전하량이 곱해지건 그 전하량의 곱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마이너스 나와 있고 요 플러스 나와 있고 요것의 의미 아시겠어요? 플러스는 바로 같은 전하량끼리 곱해지는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서로 다른 전하끼리 곱해지는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의 같은 상수의 부호만 달라지고요. 입자들 사이의 거리로 전체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수소 분자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입자 간의 총 상호작용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자, 고등역학적 분석을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것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되고 이 수식은 뭐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수소 원자가 겨우 하나 더 더해져서 수소 분자를 이루게 되면 그것을 고전역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어떤 수식이나 혹은 계산 방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겨우 수소 분자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표현 혹은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수식은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인류가 뭐 달에도 가고 앞으로는 뭐 화성에도 가고 하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갖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런 간단한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수학적인 해법은 인간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뭐 현실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수소 분자를 이룬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RAB는 실제로는 일정한 이 결합 거리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가 있는데 그 수소 분자에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거리가 그게 바로 결합 거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보통 수소 분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자연계에 있고 그 수소 분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핵과 핵 사이의 일정한 결합 길이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건 정해져 있는 상수라 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첫 번째 전자하고 두 번째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아주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핵에서부터 전자까지 거리가 규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RAB만 뭐 일정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리고 얘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전역학적인 해석은 사실은 여기선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자에 대한 고전역학적인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이 뭐냐면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계산이 안 되니까 넘어가자. 물리학자들이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 바로 근사적 계산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 근사적 궤도가 그 근사적 계산과 관련된 위치 에너지 함수가 소위 얘기하는 우물 그래프형 그 위치 에너지 함수인데,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우물형 그래프 있죠. 그 우물형 그래프가 바로 요것에 대한 근사적 계산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은 세워도 정확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우르는 근사적 모델이 있고, 그 근사적 모델이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긴 우물형 위치 에너지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그 우물형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 내용 다음부터 조금 더 자세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나 정의해 보려고 하냐면요, 바로 공유결합. 여러분 공유결합 아시죠? 뭐 영재고를 가건 과학고를 가건 아니면 그냥 일반계 과학고를 가서 화학원을 하건 대한민국의 그 고등학생이 됐다고 하면 누구나 공유결합을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전 국민이 다 교육을 통해 알게 되는 공유결합인데, 이걸 어떻게 정의할까요? 사실 공유결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옥텟 룰이죠. 하지만 이 옥텟 룰은 화학자들만 사용하는 야매 이론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옥텟 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8이 전 우주의 어떤 물질들의 원리를 설명하는 진리일 것이다 라고 물리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공유결합하면 옥텟 룰 뭐 이런 것들로 그 공유결합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옥텟 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리학적 관점의 옥텟 룰이란 건 바로 뭐냐? 자, 주어져 있는 이 모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핵 2개가 있고 전자 2개가 있습니다만, 이 전자는 원래 A 원자에게서 온 걸까요? 아니면 B 원자에게서 온 걸까요? 아니면 이 두 번째 전자도 E 원자에게서 온 걸까요? 아니면 B 원자에게서 온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자, 뭔 말이냐면 원자라고 하면 이 전자는 무조건 이 원자에게 매여 있는 전자입니다. 그런데 분자가 되는 순간 이 전자가 어느 원자에게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래서 분자를 구성한 순간 이 전자가 어느 원자에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라고 하는 게 무슨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1번, 2번 번호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줬지만, 실제로 분자 내에 전자 이런 번호가 있을 리는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자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 전자는 어느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는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속박되어 있느냐? 그냥 이 전자가 양쪽 원자에게 동시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원자에게 동시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물리학적으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자가 한 원자에게만 영향을 받으면 그건 공유결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전자가 여러 원자에게 동시에 인력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걸 공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저 전자가 공유전자 쌍일 필요도 없고 8개의 옥텟룰을 만족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정의하면 옥텟룰을 만족하지 않는 더 다양한 분자에 대해서 공유결합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인 관점보단 이런 물리학적인 관점이 조금 더 근본적인 정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렸을 때, 자,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 보이시죠? 수소 분자하면 맨날 그리는 루이스 구조잖아요. 이 루이스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어떤 원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뭐 옥텟을 만족한다, 뭐 이렇게 옥텟을 만족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공유 전자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전자 쌍을 이루건 뭐 홀전자건, 그 전자는 양쪽 원자핵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전자는 양쪽 원자핵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에서 다루는 아주 그 중요한 영역이고, 좀 뭐라고 할까요? 화학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그 공유결합이라 하더라도 물리학적인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 공유결합을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